안녕하세요. 2022 수능 변화의 특징과 이해 강의를 맡게 된 면목고등학교 교사 이재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없던 2021 대입이 지나가고 어느덧 2022 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 대입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반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부분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수능으로 인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그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수능 변화의 특징과 이해 강의입니다.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첫째,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2022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인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수능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우선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어와 수학 영역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입니다. 기존 수능에서 국어 영역에는 화법, 작문, 언어, 독서, 문학 5과목을 모든 응시생들이 응시를 하였고 수학 영역에서는 수학 가형, 나형의 구분으로 응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역 응시생들은 공통과목을 함께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수능에서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는 계열에 따라 최대 사탐 2과목 또는 과탐 2과목을 응시할 수 있었다면 2022 수능에서는 사탐 1과목, 과탐 1과목 응시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직업탐구 영역입니다. 직업탐구 영역에서 한 과목 응시 시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2과목 응시 시 선택과목 중 한 과목과 공통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절대평가입니다. 기존 상대평가였던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 영어, 한국사 영역과 동일하게 절대평가로 바뀌어 등급만 산출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변화는 수능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었으며 간접 연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 수능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2022 수능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수험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은 국어, 수학 영역의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과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계열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에서 국어 영역은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응시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수학 1, 수학 2를 공통과목으로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국어의 공통과목 문항수는 34문항이고 선택과목 문항은 11문항입니다. 수학의 공통과목 문항수는 단답형 7문항을 포함한 22문항이며 선택과목 문항은 단답형 2문항을 포함한 8문항입니다. 국어, 수학 영역 모두 공통과목이 75% 내외, 선택과목은 25% 내외의 비율로 출제됩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자유롭게 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2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역의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 도입과 탐구 영역의 계열 구분을 폐지한 것은 2022 수능이 문과, 이과 구분의 폐지와 과목 선택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 반영으로 2022 수능에서 문과, 이과 구분의 폐지와 과목 선택의 자율권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대학에서는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기에 과목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목 선택에 제한을 두는 대학은 주로 대학 자연계열에 해당합니다. 주요 대학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탐구에서 과학 과목 2과목을 응시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학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있어 유의를 해야 합니다. 수능의 변화로 수험생들이 받게 될 수능 성적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절대평가로 표준 점수는 100분 이는 산출되지 않고 등급만 산출됩니다. 등급은 원점수 45점을 1등급 기준으로 해서 5점 간격으로 등급이 산출됩니다. 한국사, 영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 도입으로 선택과목이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공통과목 평균을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후 최종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산출됩니다. 이것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점수를 따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 수학, 가형, 나형처럼 선택 집단별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출하지 않고 국어, 수학 영역 각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점수를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선택과목 집단을 통합하여 점수를 산출할 때 선택과목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어, 수학 영역 점수 산출에 새로운 산출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결국 2022 수능에서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국어, 수학 영역의 새로운 점수 산출 방식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수능 변화의 핵심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 이해를 위해선 새로운 점수 산출 방식의 이해가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점수 산출 방식을 통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의 이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수 산출 과정은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공통과목 평균을 활용하여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각 선택과목별로 난이도와 응시 집단의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선택과목 원점수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기에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조정된 선택과목 점수와 공통과목의 점수를 통합하기 위해 표준화하는 단계입니다. 즉, 평균과 표준 편차가 동일한 측정 단위로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Z점수를 활용합니다. 세 번째, 표준화된 공통과목 선택과목 점수에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단계입니다. 공통과목은 75% 내외, 선택과목은 25% 내외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산한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최종 표준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20인 표준 점수로 변환합니다. 이 4가지 단계 중 핵심은 첫 번째 단계인 공통과목 평균을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의 조정 단계입니다. 선택과목 원점수 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과목 조정 점수는 선택 과목 원점수에 선택 과목 평균을 뺀 값을 선택 과목 표준 편차로 나눈 후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더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반영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통해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선택 과목을 선택한 A, B, C 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선택 과목에서 각각 20점, 25점, 1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선택한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은 50점이고 선택 과목의 평균은 20점입니다. 이 경우 A 학생의 선택 과목 원점수는 20점으로 선택 과목 평균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A 학생의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는 공통 과목 평균과 동일한 50점이 됩니다. 결국 공통 과목 평균에 준하여 학생의 선택 과목 원점수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B 학생의 선택 과목 원점수는 25점으로 선택 과목 평균보다 5점 높습니다. 당연히 선택 과목 조정 점수는 공통 과목 평균 50점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5점보다 더 높아질지 적게 높아질지는 선택 과목, 공통 과목 표준 편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C 학생의 경우 선택 과목 원점수 15점으로 선택 과목 평균보다 5점 낮습니다. 그러므로 선택 과목 조정 점수는 공통 과목 평균 50점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점보다 더 낮아질지 적게 낮아질지는 선택 과목, 공통 과목 표준 편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종합한다면 선택 과목 조정 점수가 높아지려면 우선 선택 과목 원점수가 가능한 높아야 합니다. 선택 과목 평균보다도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선택 과목 평균은 낮은 것이 유리합니다. 선택 과목 원점수가 선택 과목 평균보다 높을수록 공통 과목 평균보다 높아지고 낮을수록 공통 과목 평균보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선택 과목 평균만큼 점수를 받았을 경우 공통 과목 평균의 점수가 시작점이 되기에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 과목 표준 편차는 분모에 있으니 작을수록 조정 점수는 올라갈 것이고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편차는 곱해지는 수이기에 높을수록 조정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선택 과목 점수는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선택 과목의 점수를 어떤 선택 과목의 점수가 높게 나올지 예측이 쉬울까요?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으면 그 집단의 선택 과목 평균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분포될지 알 수가 없기에 조정 점수가 높게 나올 선택 과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 점수가 높게 나올 과목을 예측한다 하여도 얼마만큼 높게 나올지도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통 과목을 활용하여 선택 과목의 점수를 산출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통 과목을 활용한 선택 과목 조정 점수 산출 방식의 의미는 기존 사회 과학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의 표준화 점수 산출 과정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영역의 산출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통 과목의 존재이므로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성적 분포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기존 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화 점수 산출 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이 없기에 선택한 탐구 과목의 평균 및 표준 편차만을 이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선택한 탐구 과목 집단 성적 분포에 따라 표준 점수가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학생이 선택한 탐구 과목의 평균이 높을 경우 평균이 낮은 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과 원점수가 동일하거나 높더라도
표준 점수는 낮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난이도로 인해 쉬운 과목은 평균이 올라가고 어려운 과목의 평균은 낮아진 것이므로 이 차이를 고려하여 점수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점수 산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려운 과목의 1점과 쉬운 과목의 1점을 달리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응시 집단의 학업 역량 차이로 평균이 달라진 것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학생이 선택한 탐구 과목을 응시한 집단의 학업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균이 높고 다른 탐구 과목을 선택한 집단의 학업 역량이 낮아 평균이 낮아진 것임에도 평균이 낮은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가 높아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수 산출이 됩니다. 다시 말해 탐구 과목 표준화 점수 산출 방식은 응시 집단의 학업 역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영향은 반영할 수 없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요 대학에서는 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00분위 1을 이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 탐구 과목 간 점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 조정 점수 방식은 다릅니다. 바로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응시 집단의 학업 역량에 따른 선택 과목 평균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공통 과목의 평균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 평균이 시험의 난이도로 인한 것인지 집단의 학업 역량으로 인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점수를 보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선택한 선택 과목의 평균이 낮더라도 그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다면 난이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통 과목 평균이 낮다면 학업 역량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점수 보정이 들어가는 산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 과목 조정 점수의 의미는 공통 과목 성적을 반영하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보완한 형평성 있는 점수 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어,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고려할 때는 예측이 쉽지 않은 선택 과목 조정 점수가 높게 나올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보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고 지원 학과를 고려하여 가장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최고의 원점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의 고려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산출된 선택 과목 조정 점수와 공통 과목 점수를 통합하여 최종 표준 점수가 산출되는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A 선택 과목 집단을 상정하였습니다.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은 54.41점이고 표준 편차는 12.93입니다. 선택 과목 평균은 14.92점이고 표준 편차는 4.60입니다. A를 선택한 학생의 공통 과목 원점수는 60점이고 선택 과목 원점수는 15점입니다. 마지막으로 A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 과목 집단을 모두 포함한 영역 응시자 전체의 공통 과목 평균은 40.92점이고 표준 편차는 14.91입니다. 이 경우 A를 선택한 학생의 최종 점수는 다음과 과정을 통해 산출됩니다. 식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였습니다. 첫째,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 산출식에 따라 54.63의 선택 과목 조정 점수를 받습니다. 둘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표준화시킵니다. 이때 Z점수로 변환하게 됩니다. Z점수는 받은 점수의 평균을 뺀 값에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입니다. A 학생의 공통 과목 점수를 표준화시킬 때는 영역 응시자 전체의 공통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합니다. 그럼 1.28이 됩니다. 선택 과목 점수를 표준화시킬 때는 영역 응시자 전체의 모든 선택 과목 조정 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지만 이 점수는 영역 응시자 전체의 공통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와 동일하기에
공통과목 점수 표준화와 마찬가지로 영역 응시자 전체의 공통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합니다. 그럼 0.92가 됩니다. 셋째, 공통과목 선택과목 비율을 반영합니다. 여기에서는 공통과목 74%, 선택과목 26%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20인 표준 점수로 변환하면 최종 표준 점수는 124점이 됩니다. 앞서 본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최종 표준 점수가 선택 과목 집단별 성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A 선택 과목 집단과 B 선택 과목 집단의 성적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습니다. A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은 44점, 표준 편차는 16이며 선택 과목의 평균은 16점, 표준 편차는 5.8입니다. B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은 32점, 표준 편차는 19.5, 선택 과목의 평균은 14점, 표준 편차는 6.3입니다. 그리고 두 집단 전체의 공통 과목 평균은 37점, 표준 편차는 18입니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A 집단이 공통 과목 평균과 선택 과목 평균이 높고 B 집단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표준 편차가 높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은 집단이 선택 과목 평균도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표준 편차는 반대일 가능성이 높기에 위와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통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는 높고 선택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선택 과목 점수가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만 보았을 땐 어느 집단의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높게 나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산을 해보면 동일한 선택 과목 원점수에서 조정 점수는 A 집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표준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A1 학생과 B1 학생을 비교하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원점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조정 점수는 A1 학생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종 표준 점수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A3 학생과 B3 학생을 비교하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원점수가 동일하며 선택 과목 조정 점수는 A3 학생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A3 학생의 최종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원점수가 동일하고 선택 과목 조정 점수가 높아졌음에도 점수 구간에 따라 최종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동일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선택 과목 조정 점수 산출 이후 나머지 과정을 통해 선택 과목 조정 점수 차이의 값이 소수점 단위로 바뀌며 그 값의 영향력이 축소되기에 실제 최종 표준 점수의 영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경우를 통해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높게 나올 과목을 예측하여도 최종 표준 점수가 어느 구간에서 높게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높게 나와도 최종 표준 점수는 같게 나올 수도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조정 원점수가 높게 나올 과목을 예측하여 선택하기보다 내가 가장 높은 원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A2, A3, A4 학생을 보면 원점수는 같지만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점수 비율이 다릅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A3, A4 학생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B2, B3, B4 학생은 오히려 공통 과목 점수가 낮은 B2 학생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 비율에 따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경우를 보여주기 위해 편차 비율을 조절한 것으로 실제 편차 비율은 A 집단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하기에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을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준점수 산출 과정은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진학지도 자료집에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과목, 선택과목 점수 산출 방식 과정과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언어와 매체가 더 높게 나올 거다, 합법과 작문이 더 높을 것이다, 미적분, 기하가 높다 등등 다양한 예측을 하고 그것을 선택 과목의 선택 기준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여러 변수로 어느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가 높게 나올지 예측은 쉽지 않고, 그리고 예측을 하여도 어느 구간에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지 그 예측은 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점수 산출 방식은 과목 간 유불리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점수 산출 방식이기에 어떤 예측을 통한 선택 과목의 기준보다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흔들림 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2 수능 변화의 핵심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체제를 새로운 점수 산출 방식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하게 된 수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변화된 수능의 영향입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로 인해 공통과목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국어, 수학 영역 모두 공통과목에서 75% 내외에 반영을 하며 국어는 독서, 문학에서 34문항, 수학은 수학 1, 2에서 22문항을 반영하기에 문항수가 많고 비율이 높은 공통 과목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어의 경우 기존 수능에서 독서, 문학이 각 15문항씩 30문항이었지만 공통 과목으로 되면서 각 17문항씩 34문항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항수가 많고 비율이 높은 공통 과목의 영향력이 크므로 공통 과목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대학 선택 과목 지정으로 인한 수학 선택 과목의 영향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주요 대학 자연계열에서 수학 선택 과목을 미적분 또는 기하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존 수능에서 주요 대학 자연계열 수학 가형을 지정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대다수는 가형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2022 수능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 영역의 원점수 평균은 수학 가형이 나형에 비해 높았듯이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 집단이 확률과 통계 선택 집단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점수 산출 방식으로 선택 과목 조정 점수가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수학 영역에서 동일한 원점수에서 최종 표준 점수가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집단이 확률과 통계 선택 집단보다 같거나 높은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표준 편차의 변수가 존재하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실제 전국 진학지도협의회에서 전국 11개 고교 예비 고3 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치러본 수학 영역 모의평가 결과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 집단이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집단보다 표준 점수가 높거나 같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대학 수학 영역 선택 과목 지정으로 자연계열 희망 학생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할 것이며 그중 재수생, 재학생의 경우 미적분 선택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문계열 희망 학생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될 것이기에
공통 과목의 평균은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 집단이 학률과 통계 선택 과목 집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적분, 기하 선택 집단의 최종 표준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향은 2022 수능부터 가형, 나형 구분 없이 수학 영역 성적을 공통으로 산출하면서 발생하는 영향입니다. 2021 수능에서 수학, 가형, 나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성적을 산출하였을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형보다 나형에서 등급별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응시 인원이 나형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 수능부터 수학 영역 성적 공통 산출로 인해 이런 등급별 인원 분포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기존 가형 집단이 상대적으로 수학 영역에서 우수한 자연계열 학생들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수학 영역 성적 공통 산출로 기존 가형에 해당하는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은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나형 인원까지 포함된 응시 인원에서 등급을 산출하기에 수학 영역의 1에서 3등급의 상위 등급에서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 쪽에서는 오히려 상위 등급의 인원 분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문이과 구분이 사라진 일선 고교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 10개 고교 예비 고3 학생들의 2학년 수학 1, 2 과목의 내신 1, 3등급 대 분포 비율을 조사해 보았을 때 자연계열 희망 학생과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의 비율 분포가 66% 대 34%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진학지도협의회에서 진행한 예비 고3 수학 영역 모의평가 결과에서도 1에서 3등급대 비율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 집단의 비율이 학률과 통계 선택 과목 집단보다 7대3 정도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두 결과를 고려하여 2022 수능에서 수학 영역의 자연계열 희망 학생과 인문계열 희망 학생의 등급 비율을 6대4로 예상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40만 명을 응시 인원으로 고려하였을 때 각 등급별 비율에 따라 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6대4 비율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학년도 수학 가형과 나형과 비교한다면 상위 등급 인원 분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수학 영역에서 성적 공통 산출로 인해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과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학 상위 등급에서 등급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 역전 현상은 수시 최저 기준 등급 충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수능 수학 영역에서 1에서 3등급 자연계열 학생과 인문계열 학생의 비율을 6대4로 적용하였을 때 등급별 인원을 2022 수능 가형 나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자연계열, 인문계열 학생의 등급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면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의 수학에서 등급 하락이 예측되며 이는 수시 최저 기준 등급 충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 충족이 어려워졌기에 수학 영역을 가지고 최저 기준을 달성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연계열 희망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급 충족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음은 2022 주요 대학 교과 전형의 최저 기준입니다. 특히 세계 영역을 요구하는 대학에서 수학 영역의 등급 역전 현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시 최저 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학 영역의 성적 공통 산출은 정시에서 전체 표준 점수 및 인문계열 학과들의 지원 점수 변화와 자연계열 학생들 지원 패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수학 가형, 나형으로 나뉘었을 때
수능 표준 점수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에서 수학 영역 표준 점수는 수학 나형 학생들이 수학 가형 학생들에 비해 높았습니다. 이는 수학 나형의 원점수 평균이 낮아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 수능에서 수학 영역 자연계열 선택 과목 지정으로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 집단의 조정 원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수학 영역 성적 공통 산출은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상위 등급에 많이 분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2022 수능에서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인문계열 학생들 점수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고득점자 증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자연계열 상위권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의 수학 표준 점수의 상대적 하락으로 인문계열 학과의 지원 점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수학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인문계열 상위권 대학의 학과로 교차 지원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학 영역 성적 공통 산출로 이전 수능에서 보였던 중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학 나형으로 이동처럼 학률과 통계 선택의 모습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1, 20 수학 영역 응시 인원의 6월, 9월 그리고 수능에서의 응시 인원 변화입니다. 6월에서 수능으로 갈수록 꾸준히 수학 나형 응시 인원이 증가합니다. 이는 중위권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이 수능이 다가올수록 학습 부담이 적으며 상대적 경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학 나형을 선택하여 점수 및 등급 상승을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 수능부터는 수학 영역 성적 공통 산출로 이런 모습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 자연계열 미적분 기하 지정이 수학 가형 지정보다 많아졌으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수학 영역 성적 통합 산출 및 공통 과목을 활용한 선택 과목 점수 산출로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 집단의 점수와 등급이 높아질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자연계열 학생들의 학률과 통계 선택의 이점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형에서 나형 교체가 범위 및 학습량을 줄이는 효과가 컸다면 2022 수능에서 선택 과목의 변경은 완전히 새로운 과목의 준비이기에 중간의 교체는 오히려 학습 부담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중위권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학률과 통계로의 이동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 중 학률과 통계를 선택 과목의 변경을 고려한다면 미적분 기하에 비해 학률과 통계의 점수가 확실하게 잘 나올 수 있는 학생이면서 학률과 통계를 준비를 꾸준히 병행해온 학생이며 지원학과의 선택 과목 지정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수능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는 탐구 영역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 선택이 가능해졌기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요 대학 자연 계열에서는 과학 탐구 2과목을 지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과목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절대평가로 인해 이제는 특정 외국어 과목 선택으로 표준 점수 대박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기존 제2외국어 한국 영역을 탐구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던 대학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응시 인원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EBS 연계율 축소의 경우 기존 70% 상태일 때도 간접 연계가 많아 실제 체감은 낮았지만 50% 축소로 인해 더욱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EBS 교재의 암기식 학습 및 기계식 문제풀이를 지향해야 하며
문제풀이 과정에서 교과 지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2022 개편된 수능의 모습과 영향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된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공통과목을 통한 선택과목 점수의 보정을 통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택과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점수 산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과목을 선택함에 있어 어떤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의 평균이 높을지, 선택과목의 평균은 어떻게 될지 등의 예측보다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선택과목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제하에서 대학에서 선택과목의 지정 및 수학 영역 성적 공통 산출로 인해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희망 학생의 수능 점수 및 수학 영역 등급 구조의 변화 발생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는 수시 모집 최저기준 충족 및 인문계열 지원 점수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중위권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확률과 통계로의 이동은 감소할 수 있음을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으로 전통적 관점의 문이과 구분을 지향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입시의 이해 및 학생의 지도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편된 수능의 첫 해이기에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하여 평가원의 6월,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한 결과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편된 수능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예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편된 수능의 첫 시행이기에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 우리는 그 결과와 영향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들은 억측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믿고 끝까지 준비를 잘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022 대입에서 원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